그래서 학교 프린트 소하 같은 경우에는 올림푸스 유형편 저기 좀 어려운 거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되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학교의 고난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기본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엮어서 고난도 문제 풀이의 해석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다음 주 초까지 요거 쌤이 가지고 문제 필요한 거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저기 2단원 그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 262페이지까지 했었거든. 오늘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이쪽을 좀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263번부터 266번까지가 좀 많이 어려워요. 263번부터 266번까지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모든 fx에 대해서 이렇게 다항식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다항식이라고 어떠한 식을 지칭하고 있고 그 다항식에 대해서 차수하고 최고차항의 개수 정도를 갖다가 재료를 주고서 그 다항식을 갖다가 내가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63번에서 66번까지의 문제예요. 이것들은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 소하고 같은 학교가 63번에서 66번부터의 이 다항식 구하는 걸 좀 많이 이제 요구를 하고 가끔 이제 충현하고 소하가 이러한 다항식 구하는 추정하는 문제를 많이 써.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일단 보자고. 일단 63번부터 한번 보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px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다항식을 구해야 되거든요. 263번이라고 돼 있을 거야. 자, 이게 다항식 px니까 이때는 다항식 px를 우리가 추측을 해야 돼요. 재료들을 가지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할 거는 구하는 게 뭐냐면 px 플러스 a를 x3으로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거기 다항식 p x 자리에다가 3 대입하면은 p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건 이거. 재료를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거기 밑줄 쳐야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x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저 px의 함수 값은 항상 음수여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px 나번을 봤더니 얘가 px를 갖다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지. 자, 그럼 px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에서 49를 빼면 얘가 x-2하고 x 플러스 2하고 x제곱 플러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 여러분들은 우리가 많이 봤던 것 중에서 이 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얘가 먼저 보이는 게 p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49는 7의 제곱이거든? 뭐가 보여?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보이죠. 합차 공식, 그치? 따라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px 플러스 1에서 7을 빼준 거랑 p의 x 플러스 1에서 7을 더해준 게 x제곱 마이너스 4하고 이거 이렇게 할게. x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px가 다항식인데 요 다항식 두 개를 곱해서 총 몇 차식이 나와서 총 4차식이 나왔고 그게 2차식, 2차식 이렇게 이제 마련이 돼 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첫 번째 px는 우리가 2차식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2차식에서 7을 빼고 2차식에서 7을 더해주는 게 각각 x제곱 마이너스 4하고 x제곱 플러스 10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어떤 거를 이제 더하고 빼주면 얘가 되냐면 만약에 p에 x 플러스 1이 보니까 x제곱 뭐라고? 됐어? p x제곱 플러스 1이 요거 x제곱 아니 야씨 하다가 까먹었잖아. p x제곱 플러스 1 얘가 x제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면 딱 될 것 같아요. 그쵸? p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3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3이면 x제곱 플러스 3에다가 7을 뺀 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p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3이면 여기다가 7을 더하면 x제곱 플러스 10이 되죠.
그래서 px는 2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2차식인 뭐가 되는 거야? 이런 형태의 px 2차식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가 x 플러스 1인데 우리는 px를 구해야 되거든? px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문제가 하나 더 뭐 있냐면은 이거를 x 플러스 1을 그래서 우리가 t로 치환을 합시다. 자, 그러면 t는 x 자리에다가는 t-1을 넣어서 얘가 t는 t-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즉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px야. 아하, px가 뭐가 되겠구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형태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해야겠지. 자, 근데 문제가 있어. 가번 조건에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x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px가 0보다 커, 작어. 얘. 그래프 그려보면 알잖아.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제 동원이 되는데 요거 판별식 보면 1-4 0보다 작지, 그치? 그럼 px는 위로 블록이면 아래로 블록이면서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게 되는데 이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px를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 봤더니 여기 봐. px 이차함수 두 개를 곱한 게 얘가 총 4차항의 개수가 양수 1인 게 되니까 우리는 px 저렇게 구해놓고 저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게 만들려면 이 그래프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px를 다시 이게 아니라 원래 마이너스를 붙였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로 보면 되잖아. 그럼 얘하고 곱해주면 얘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가번 조건 때문에 px 인수분해 형태로 여기까지 추론을 해놓고 가번 때문에 x제곱의 개수를 마이너스로 고쳐야 돼요. 전체 이걸 마이너스를 다 붙여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얘가 위로 블록이면서 이렇게 밑에 x축과 만나지 않는 그래프가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되는 형태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해도 돼? 자, 그러면 나번 조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기 x자리에다가 뭐 대입했을 때 3 플러스 a를 대입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거죠. 마이너스에 3 플러스 a에 제곱 플러스 2에 3 플러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거. 이거의 모든 a 값들의 합인지 곱인지는 저거 전개해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두근 a1하고 a2의 합을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됐어요? 곱은 2차항 개수분의 2차항 개수분의 1차항 개수 한 다음에 곱하기 음수 붙여주면 되잖아. 됐어? 이렇게 해서 이 다항식 px를 추론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추론의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게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됐지. 의외로 이제 생각하고 어려운 게 여기까지는 되더라도 그러면은 px가 0보다 왜 어떻게 작죠? 얘가 똑같은 차수가 있는 거 두 개로 곱한 게 플러스가 되는 걸 활용해. 그럼 둘 다 음수가 되면은 곱해도 플러스가 되잖아. 이해됐죠? 됐어요? 자, 이게 63번의 다항식 추정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264번은 조금 쉬워요. 오늘하고 지난번 거 1단원하고 2단원 영상을 찍었는데 어제 영상을 찍었거든? 근데 그게 풀이가 불만족스러워가지고 오늘 다시 찍어가지고 1단원, 2단원 올려줄게요. 여러분들 주말에 그거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공부해봐.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 적용이나 이런 걸 넘어서가지고 우리가 했었던 걸 어떻게 엮어야 될까라는 추론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264번 별표 칩시다. 3차식 px에 대해서 p1은 2분의 1. 이거 되게 자주 나와요, 학교에서. p2는 3분의 2.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p3은 4분의 3. p의 4는 5분의 4 이렇게.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5예요. 그쵸? 이 조건을 보고 3차식 px라는 조건을 보고 우리가 px를 이것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이블 유형원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기억날 거예요. p 알파가 p 베타인데 얘가 1이 되는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px-1은 0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서 최고 차이 계수가 이차이 계수가 1인 방정식들을 뽑아냈었지. 그치? 문제의 조건에서. 자, 그래서 여기는 x자리예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발전을 하면은 얘처럼 변해. 잘 봐. 여기가 원래 x자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걸 px라고 쓸 수가 있어요. 괄호 자리를. 그래서 저 4개를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식을 발견하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px가 1, 그러니까 px는 1에 근이 알파 베타. 이게 공통이지. px는 1에다가 x에다가 알파 베타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근데는 그렇게 심플하게 나오지 않아. 자, 그럼 봐. 얘네들이 변하니까 우변에 있는 함수 값들도 변해요. 그쵸? 그런데 그 변하는 게 패턴이 있잖아. 어떻게 있어?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 2면은 2, 3이면 3, 4면은 4. 그러니까 공통점은 분자는 항상 x가 바뀌면 x로 변한다. 이렇게요. 됐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분모는 1이면 2, 2면 3, 3이면 4, 4면 5니까 x 플러스 1로 바뀌죠. 됐어? 자, 그러면 px가 몇 차식이라고 그랬지? 잘 봐. px가 3차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형태는 저기 x에다가 얘가 방정식의 해인데 그럼 px는 x 플러스 1보다 x해가 1, 2, 3, 4, 4개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다시 봐. 이거의 해가 x는 1하고 2하고 3하고 4예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px는 3차 방정식인데 해가 지금 4개거든? 그쵸?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일단 여기에다가 1, 2, 3, 4만 대입하면 0이 되므로 x 플러스 1은 절대 0이 아니지. 그치? 1, 2, 3, 4만 대입해야 0 된다고 그랬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x 플러스 1을 양면에 곱해주면 x 플러스 1 곱하기 px는 x의 해가 이렇게 1, 2, 3, 4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차나 놓아야지 4차 방정식의 해가 1, 2, 3, 4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해야됐지. 4차 방 얘가 3차니까 x 플러스 1 곱해주면 총 4차죠. 그럼 4차 방정식의 1, 2, 3, 4, 4개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1 곱하기 px 마이너스 x의 해가 1, 2, 3, 4라고 해석해서 4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px에 3차식이라고만 나왔지 x 세제곱의 개수가 안 나왔으니까 얘를 a라고 가정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근이 되도록 방정식을 짜줌. 그럼 우리가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봐요. 항상 다항식을 구할 때 방해가 되는 건 이런 px, qx, fx처럼 저 내용을 잘 모르는 저런 다항식이야. 그치? 그래서 저런 내용을 모르는 다항식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1차식 또는 2차식을 0으로 만든 x를 대입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1은 이렇게 되고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돼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a 저거 최고 차이 계수는 120분의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x 플러스 1 곱하기 px 마이너스 x는 120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p5니까 x에다가 5를 대입해 주시면 6 곱하기 p의 5 마이너스 5는 120분의 1에다가 요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5 넘겨주고 6으로 나눠주면 p5 나오겠죠. 됐어요? 이게 우리가 기본형에서 봤던 요 형태가 조금 발전하면은 이런 식으로 차수를 좀 넘나들게 돼 있어. 됐어요?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65번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들은 소하하고 충현하고 이 두 학교는 특히 잘 봐야 돼요. 다항식 추론하는 거 많이 나와. 이 다항식 추론의 영역은 다항식 추론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단 말이지. 그래서 잘 봐줘야 돼. 알겠어? 다음, 자, 필요한 거 필기하고 6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른 사람 필기하는 동안에
이거 이해된 사람은 65번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어디까지 풀었는지 좀 볼게요. 부탁인데 바이블 유용원의 기본 A하고 B 단계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따라온 친구들이라도 A 단계 정도는 좀 깔끔하게 이번 주 말까지 좀 해줘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가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험 3주 남았잖아요. 그치? 자, 요거 됐죠? 이해됐어? 잘 이해됐어? 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서 자 65번 한번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얘도 문제에서 다항식 px라고 해가지고 이 다항식을 추론하라는 문제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찬이 살아있냐? 지찬아 살아있냐? 네. You alive? 네. 피곤해? 어이씨 밤 샜어? 안 샜어? 여러분 지금이 제일 지금 학교 각각 수행평가 나오죠, 그쵸? 내가 알기로는 광명고만 빼놓고 다른 학교들은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고 그거 문제풀이를 갖다가 수행평가로 본다고 돼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수행평가 그 문제 이거 수행평가에서 보겠다고 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게 1학기에 성적에 약 25에서 3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안 하면 시험을 내가 딱 봤는데 2등급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역전돼가지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수행평가 점수 때문에 점수가 역전돼서 갑자기 등급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반드시. 옛날에 1등급 시험 점수로만 보면 1등급이 내가 있었거든. 근데 수행평가를 진짜 개판으로 했단 말이야. 하나도 안 했어. 문제 그냥 특히 수행평가 뭐 독서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문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좀 창의적인 활동들 수행평가를 게을리했더니 시험은 1등급 끝자락인데 정작 1학기 딱 끝나고 총평가는 2등급 초반 정도가 나왔어. 수행평가가 그만큼 중요해요. 알겠죠? 수행평가 게을리 없이 해. 성빈이 있다고 생각해서 수행평가 그거 자료 받아가고. 니네들도 이제 애들 많잖아. 그래서 4명이거든? 4명인데 자료 겹칠까봐 각각 따로따로 해놨어. 그러니까 서로 돌리지 마. 학교 가서 보여주면 큰일 난다. 알겠어? 왜냐면 그건 네가 문제 써가지고 답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만 봐. 유출되면 안 돼. 오케이? 각각 내가 딱 봐서 우리 학원 애들은 다 다르게 만들어놨으니까. 자, 265번. 자, 한번 보시죠. 이것도 다항식 fx를 추정해야 되는데 fx는 x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다항식을 추정하는 문제를 만약에 얘가 3차라고 하니까 x세제곱 플러스 ax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abc를 일일이 가정을 해서 풀게 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이 추정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다항식의 추정 문제는 대부분 잘 들어 인수 분해의 식의 형태에서 나와요. 다시 한번 다항식 추정하는 문제는 대부분 내가 저걸 무엇을 인수로 갖는 식을 발견하느냐 어떤 식을 인수로 가지느냐 그걸 발견하는 데다 온 힘을 쏟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조건을 보면 fx를 알아야 우리가 f0을 알잖아요. 구하자고 하는 건 f0. 조건은 f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f의 x는 자 x-1하고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니까 얘가 3차식인데 3차식에서 3차식 최고차항이 똑같죠? 그럼 얘가 2차식인데 거기에 2차식에다가 뭔가 상수든 아니면 혹시 모르는 1차식이든 2차식이든 하나를 더 곱해줘야 되므로 fx 플러스 하면서 fx를 뺀 거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른 식이 곱해져 있음이라고 먼저 표시를 할게요. 자, 목표를 뭘 잡아야 된다고? 우리가 f의 어떤 값, 함수값, 인수로 가지는 값이 뭔지 f의 뭐 알파 같은 게 0 같은 게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뭔가 함수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지 살펴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f의 2는 마이너스 3이다. 일단은 뭐는 체크해야 돼? 함수값이 하나는 나왔죠. 그쵸? 그러면 함수값은 하나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른 뭔가 0이 되는 인수로 가진 식은 이 식에서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럼 뭐가 보여? 앞에서 배웠었던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눠주는데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양변의 x에다가 뭘 대입해봐라? 쟤를 0으로 만든 1을 대입해봐라. 그럼 f의 4 마이너스 f의 1은 0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라. f의 1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쵸?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f의 잘 봐야 돼. 4하고 f의 1이 같죠? 위에서. 그쵸? 밑에서 f의 1하고 f의 마이너스 2하고 같지? 그치? 아하, 근데 얘가 뭐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되는 인수는 못 찾았지만 뭐는 찾았어? fx 3차식에 대해서 4하고 1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떤 값이 같아지는 게 관측이 됐죠. 근데 우리는 그 값을 알아볼라. 모르지, 그치? 이때는 얘가 k로 같겠지라고 비례상수를 세팅을 하세요. 지창이 눈 떠야지. 눈 뜨고 있구나. 좀만 참어. 버티고 있는 거 아는데. 자, 그럼 봐봐. 이거는 우리가 방금 풀었었던 64번 문제처럼 함수값 3개 대입한 게 k야. fx 3차식이야. 그럼 fx는 게다가 되게 아리가또하게도 왜? 아리가또. 이게 최고 차이의 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fx에서 k를 뺀 거에 fx-k의 방정식의 근이 4하고 1하고 마이너스 2다. 세 가지지. 그치? 최고 차이의 수는 되게 고맙게도 1이에요. 그래서 x-1하고 x-4하고 x 플러스 2를 근으로 가짐. 자, 그러면 조건에서 나왔던 두 번째 조건 f의 2의 3은 이 k를 구하라고 준 거잖아. 됐어요? 따라서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f의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자, 2 대입해주면은 뭐요?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가 나오면 그때 x에다가 5 대입해서 k 넘겨주면 끝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건들이 발견되면 뭘 세워라? 잽싸게 방정식을 세우세요. 최고 차이 계수를 이용해서. 알겠죠? 됐나요? 자, 이런 거 필요한 거 필기하고 지금 하는 문제는 다시 잘 들어. 소화, 충현은 이런 다항식 추정 문제 진짜 잘 나와. 그래서 이거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겠어? 태연이 알겠어? 그러니까 공통적인 메시지가 이거야. 뭔가 함수값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방정식을 세운다. 됐죠? 자, 다음 필요한 거 필기하고 66번 넘어갈게요. 65번까지 이해된 사람은 66번 한번 풀어봐. 창빈아, 더워? 우리 아마 다음 달? 아니면 이번 주 말 해가지고 에어컨 틀 수 있을 거예요. 에어컨 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여기가. 이 강의실이. 그래서 여기 청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저기 1204호는 냄새가 안 나. 깔끔하더라. 그래서 토요일은 내가 에어컨 틀어줄게요. 일요일하고. 자, 이제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66 저거 다 된 사람은 66번 한번 해보시죠. 자, 요거 다 됐죠? 66번 문제 읽어봤죠? 근데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치? 이거를 왜 보자고 했냐면 나번에 있는 조건 때문에 그래요. 나번 조건 봐봐. 여러분들은 어떠한 다항식을 갖다가 차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얘가 그냥 3차구나 1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차수를 문제에서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단 가번 조건 같은 경우에는 px하고 qx를 곱해준 게 x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짐. 얘가 3차, 얘가 1차인데 얘가 총 3차니까 여기에 hx라고 하는 어떠한 함수가 있을 수도 있음. 나머지는 없음. 됐죠?
다음에 나번 조건 나번 조건 잘 봐. 이걸 해석해 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항등식이잖아요. 다시 한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거 밑줄 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거 밑줄 치시면 얘가 지금 좌변하고 우변이 항등식이죠. 따라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13에서 px를 뺐더니 이게 qx의 전체 제곱이 됐대요. 그러면 진짜 살아있지? 좀만 참아. 10분 있다 줄게. 불쌍해서. qx 몇 차라고 그랬어? 1차라고 그랬죠. 그럼 qx를 제곱한 얘는 몇 차가 되겠어? 2차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가 3차가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px가 몇 차야? 3차지. 그러면 3차식에서 3차식을 뺐는데 2차식이 됐으니 아하! 여기서 p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x 세제곱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해서 3차식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나번 조건에서 px의 차수를 얻어냈어. 자, 그 다음에 가번 조건도 봐. px하고 qx 곱한 걸 3차식으로 나눠줬는데 그게 일부라도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 보이니? 즉 x 1차식 있는 거 보여? 그러면 가번 조건에서도 뭐 해야 돼요? x에다가 일단 나번 조건은 px 차수 찾는 데 썼고 최고차익 개수 찾는 데 썼고 가번 조건은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하면 p1 곱하기 q의 1이 0이 되잖아요. 그쵸? 0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지? 됐어? 자, 그러면 이 p1 곱하기 q1이 뜻하는 건 뭐냐면 혹시 px가 x-1을 인수로 가지지 않을까? 맞잖아. p1이 0이거나 q1이 0이니까요. 그 다음에 qx가 이것도 x-1을 인수로 가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가능성을 찾아냈어요. px하고 qx가 자연히 살아있냐? 수련 갔다 와서 피곤하죠. 이해할게. 그래도 좀만 좀만 더 노력해줘. 그래서 px하고 qx가 어떤 걸 인수로 가지고 있을지 가능성을 찾아냈어요. 자, 이걸 이제 조립해 볼게. 다시 한번 가번 조건으로 가서 px가 첫 번째 경우 px가 x-1을 인수로 가질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 p1이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px가 3차식이어야 되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야 됐지. 다시 경우의 수는 p0가 p1이 0인 경우야. 그러니까 1번 경우의 수는 만약에 p1이 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되겠어? 자, px는 x-1을 인수로 갖고 그러니까 px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었으니 주어진 식에서 px는 얘하고 얘 곱한 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해야됐죠. 자, 그러면 px는 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번 조건에서 qx 전체를 제곱한 걸 px가 나왔으니 x세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13x에서 이걸 빼주면은 x세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3x에서 3을 빼주면 뭐 남니? 플러스 16 남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해가지고 빼줬지.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근데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 완전 제곱인데 x제곱의 개수가 음수야. 맞아요? 다시 봐. 얘가 음수잖아. 음수. 그치? 그러니까 px는 1을 인수로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어디 자리로 가야 돼? qx로 가야 돼요. 따라서 p1은 0이 아니면 px는 뭘 인수로 갖지 않는다. 1을 인수로 갖지 않으면 두 번째. 그러면 반드시 qx는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죠. 그렇죠? 뭐? x야?
그럼 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그럼 다시 아이씨 쏘리 그러면은 아이씨 저기에서 그러면은 이거 빼면 얼마냐? x제곱 4x제곱이죠?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 플러스 뭐가 돼? 16 이렇게 되죠 그쵸? 야 그러면은 얘는 4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4에 x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2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지 맞아요? 4, 2, 8, 8, 2, 16 제곱 그치? 16 이렇게 되잖아 맞니? 자 그러면 우리는 qx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2x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봤더니 qx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qx에 대한 정보가 없네. qx에 대한 정보는 없죠? 지금 내가 뭐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보고 있었어. 66번에 보면 그 네모 밑에 Q0이 뭐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Q0이 0보다 작다고 그랬지, 그치? 맞아? 그럼 QX가 이렇게 되면 X에다가 0 대입하면 Q0는 마이너스 1라서 0보다 작잖아, 그치? 여기까지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론 PX는 방금 본 것처럼 x-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고 qx는 2x-4가 맞다 이렇게. 그래서 저기다 각각 2하고 8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추론 문제. 만약에 저게 P1은 0을 대입했는데 안 나오면은 P1은 0이 아니고 QX가 X-1의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최고차항의 계수를 모르니 저걸 미지수로 놓고서 조건을 가지고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이제 문제 풀이를 보면은 문제 풀이의 방향이 전부 기본 문제가 하나의 흐름이었거든. 무슨 얘기냐? 문제 읽고 그치? 조건 보고 그것만 가지고 식을 세워서 그냥 직진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결론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이제 사고력을 가르는 이러한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은 이제 이런 직선이 아니라 자꾸 문제의 조건을 되돌아보고 그 조건을 해석할 수 있도록 식을 세우는 사고력을 요한단 말이야. 됐어? 이해됐죠? 지우 이해됐어? 그냥 졸려? 졸려? 졸립죠? 그쵸? 날씨도 좀 더워서 그치? 그래서 필요한 거 필기하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오는 것 중에 다항식 추론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267번은 되게 쉽잖아. 그치? 60초 딱 봐봐. 이건 내가 안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 다음부터 조금 쉬워. 그리고 1분만 풀 테니까 잘 들어봐.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게 62번부터 66번까지는 반드시 자주 나오거든? 물론 저기 256번부터 266번까지가 되게 잘 나와요. 256번 풀어야 되는데 이거 풀기 더럽게 귀찮네. 근데 이거 작년에 충현인가 소한가 256번 같은 거 문제 나와서 이따가 좀 풀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필기하고 256번으로 한번 가보죠. 힘들지? 힘들지 문제. 그쵸? 그러니까 항상 기본이 좀 잘 맞춰줘야 돼. 자 필기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여러분들의 한계를 좀 계속해서 높게 잡았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 지금 바이블 이용권 문제들은 이 문제들은 기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초는 넘어섰고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집 보고 나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 이 문제집 말고 더 낮은 문제집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진도마다의 문제집을 좀 꼼꼼하게 풀면서 계속해서 위로 치고 올라갈 생각을 하세요. 물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맞는 게 아니야. 나는 어려운 문제 안 맞아 이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베이스가 안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잠깐만. 그러니까 처음 좀 활짝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제 수학 문제 처음에 풀 때는 되게 지금 공수원 처음에 되게 힘들 거거든. 못 따라올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좀 알아둡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그러니까 이렇게 왜 내 분필 어디 갔냐? 아니 하얀색 분필 내가 분명히 들고 있었거든? 아 여기 있구나.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2학년 때 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겨울방학 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1학년에 지금 이 내용들이 고 1학년에 공수 1하고 공수 2 두 가지가 있는데 공수 1 부분에 연립 이 인수분해하고 다항식 다루는 거 하고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파트가 2학년에 대수하고 그 다음에 미적 원을 관통하는 형태가 돼버려요. 따라서 대수원하고 미적은 얘는 차수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얘는 좀 낯선 기호가 나타날 뿐 전부 2차식하고 3차식을 다루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생을 해놓잖아요. 그럼 2학년하고 3학년 했을 때 대수하고 미적 원을 할 때에 그걸 이해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시간이 짧아져.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2 때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게 얘 베이스가 없으면 여기서 똑같은 내용들 가지고 또 고생을 해야 된다고. 심지어 2학년 때 가서 이런 애들도 많아요. 선배들 중에 판별식을 까먹었는데요. 근각에서의 관계 모르는데요. 이게 전부 대수하고 미적에서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1학년 것들을 지금 고생을 해놓으면 2학년하고 3학년 내용들이 편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수 1하고 공수 2는 제발 열심히 좀 해보자는 거예요. 부탁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제발. 내가 2학년하고 3학년 때 가가지고 요걸 갖다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라도 이건 열심히 해야지. 이제 믿어보라니까? 이거 열심히 해놓으면 여기서 시간 줄어요. 진짜로. 선배들한테 물어봐. 알겠죠? 자 다음 256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56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다항식 추론해봤죠? 56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6번 56번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봐요. 256번. 더워. 256번은 진짜 계산 실수 많이 하라고 낸 문제거든요. 헷갈릴 거야. 지찬이 56번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 56번 한번 풀어는 봤었어? 답이 몇 개, PX의 개수 몇 개 나왔어? 3개입니다. 근데 풀면서 어떤 느낌 들었어? 너는 풀어봤잖아. 지금 보니까 이거 느끼지 않았어? 조건이 너무 작은데? 그치? 조건이 너무 작고 노가다가 좀 심한데라는 생각했었죠. 그게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좀 막막한데? 그 느낌 맞습니다. 왜냐면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풀었었던 건 최소한 px의 함수값이 뭔지는 좀 주어졌거든. 그런데 얘는 그런 함수값도 없고 px의 차수도 2차 이하라고 그래가지고 px가 2차일 때 1차일 때 경우의 수를 나누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2차 이하의 다항식 px에 대해서 px의 전체의 제곱이 2p의 x의 제곱에서 플러스 8x의 제곱이다. 여기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진짜 개노가다야. 왜? px가 2차식이라서 최고 차인 개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때는 우리가 px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가정해놓고 노가다 해줘야 돼요. 재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256번에 있는 문제하고 우리가 방금 풀었었던 62, 63, 64, 65, 66번의 문제를 비교를 해보면
야, 뒤에 문제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선녀구나 생각을 할 거야. 인수분해 형태를 이제 꼼꼼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px 전체의 제곱은 ax의 제곱 플러스 bx의 전체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 2배의 px 제곱은 맞지? a의 근데 이거 전개한 것도 진짜 짜증나겠다. px의 전체 제곱. px 제곱이야, px의 전체 제곱. px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2배의 a 또 여기 x 대신에 x 제곱 들어갔잖아.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8x 제곱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얼마나 곱셈 공식을 열심히 했냐 그것 따지는 거야. 자, 먼저 요거부터 전개할게요. a제곱 x의 4제곱 플러스 b제곱 x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 bx 세제곱 플러스 bcx 플러스 cax 제곱. 자,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저거 전개한 거죠? 자, 얘하고 뭐가 같아야 되냐면 요거 차수 맞춥시다. 이 a의 x의 4제곱이랑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는 2b 플러스 8x야. 그래서 이거 좀 모으자. 모아놔야지 개수 비교하기 편하겠다. 자, 얘를 조금 더 고치면 얘가 a제곱 x의 4제곱에다가 세제곱은 플러스 2ab x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x제곱은 ca하고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a x제곱 있고요. x장은 bcx 2bcx 이 안 곱한 것 같은데? b제곱 플러스 2ca 이렇게 되죠. 저는 2a 곱해야 되고 상수항은 없었지. 상수항 있구나. c 2bcx 플러스 c요. 이렇게 상수항 c제곱이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항등식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이 a의 x의 4제곱하고 이건 x 세제곱 없죠? 플러스 2b 플러스 8 x의 제곱과 같아야 되며 그 다음에 1차항 없고 플러스 2c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그럼 3창의 첫 번째 보니까 3창의 개수가 비었고 그 다음에 1창의 개수가 비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a 곱하기 b가 0 또는 b 곱하기 c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 경우의 수를 다시 한번 해서 얘가 모두 동시에 0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b는 0인데 a는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b만 0이야? a하고 c는 0이 아니야? 그러면 a제곱하고 마이너스 2a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c제곱하고 마이너스 2c에서 c하고 a가 나오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니까 a는 0하고 2 두 개 나오는데 a는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a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제곱 마이너스 2c가 0이니까 c는 0이고 c는 2죠. 그래서 c는 0이 아니니까 2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얘하고 같아야 돼요. 즉 b가 0인 상태에서는 ECA하고 ECA가 8이 돼야 돼.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되잖아. 그치? 그래서 b가 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다항식 하나는 뭐가 나왔어? a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이렇게 요거 하나 나왔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하나 더 하자. 만약에 b는 0인데 c도 0이라고 생각해보자. c도 0이라고. 그럼 아까처럼 a는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b도 0이고 c도 0이죠. 그쵸? b하고 c하고 동시에 0이지. 그치?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a는 2, 요건 됐고 요거도 0이고 b하고 c하고 동시에 0이면 얘도 0인데 얘는 0이 아니게 돼버리죠. 맞아요? 다시 b까지 c까지 0이 돼버리면 ECA가 8이 되잖아. 0이 8이 된 사태가 벌어지잖아. 됐어? 그러니까 c는 0이 아니지. 이쪽에서는 안 나와. 됐나요? 자, 그래서 b가 0인 경우는 요거밖에 안 나오고 이제 마지막 경우 이거는 없다. 이건 없다. 마지막 b가 0인데 만약에 a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대신에 c는 요거 때문에 C는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는 0이니까 이쪽에서 0,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A, B 0 맞죠? 그 다음에 C가 문제인 거지. C가 0이 아니면 C는 뭐만 나와? 2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B도 0이고 C도 0이고 A는 0이 아니죠. 얘도 0. 그러니까 얘도 지금 A가 0이 되면 이 CA가 0이 돼 버리니까 얘도 없지. 그치? 됐어? 그래서 B가 0인 경우는 2x제곱 플러스 2밖에 안 나옴. 지루하죠? 왜? 이거 일일이 다 따져야 되거든. 원래 길고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건 좀 지루해요. 그래서 이건 노가다 문제야.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 A 곱하기 B가 0이고 B 곱하기 C가 0인데 만약에 이제 B는 0이 아니라고 쳐볼게요. B는 0인 케이스는 다 봤잖아. 그러면 이때 A는 0이고 C도 0이겠죠. 자, 그러면 아니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A하고 C가 동시에 0이겠지. 그럼 A하고 C가 동시에 0인 경우에는 지금 얘하고 얘가 0이니까 B의 제곱하고 2B 플러스 8이 같아야 돼요. 그쵸? C가 0이면 얘도 0, 얘도 0, 그 다음에 얘도 0, A도 0. 결국은 얘하고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 이꼴 0이라서 B 마이너스 4, B 플러스 2가 0이에요. 따라서 B 값은 4하고 B 값은 마이너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B가 만약에 4가 된다면 얘가 그 나머지는 우리가 볼 거 없죠? 그치? 어차피 A하고 C가 동시에 0이니까 이쪽 다 0 되고 이쪽 다 0 되니까 얘만 맞춰주면 되거든. 근데 B는 지금 4하고 마이너스 2는 그냥 얘가 같도록 맞춰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하고 C, 이창의 개수하고 상수항이 0이므로 다른 X는 4X하고 마이너스 2X 1창 두 가지 이렇게 총 3개가 답입니다. 지랄났죠? 충현고 작년 기출 문제. 충현고 작년 기출 문제. 소화였나? 충현이가 소화해서 이거 딱 나왔을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충현이었던 것 같아. 소화? 충현이었던 것 같아. 충현은 작년에 나머지는 다 쉬웠어. 근데 이 문제 하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것도 중간에 21번까지인데 18번 쪽에 나와가지고 애들 시간 잡아먹는 용도로 썼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봐. 조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연산이 길어져요. 그건 계산 실수를 줄여야 돼. 됐죠? 5분만 쉬었다가 계속 나갈게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나머지는 이제 좀 쉬운데 이 다항식을 갖다가 이제 추정하는 문제는 끝났고요. 인수분해 형태를 갖다가 추정하는 문제가 나와요. 268번 정말 잘 나오거든? 근데 별거 아니야. 268번 가죠. 67번은 조립제법 하는 거니까 내가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68번은 어느 학교든 잘 나와요. 봐봐. n이 100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면 우리 애들이 많은 학생들 중에 하나가 n 울렁증을 겪어. 뭔지 알죠? n이라는 게 나오면은 울렁울렁거려. 별거 아닌데 저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좀 이렇게 겁을 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 그냥 n이라는 자연수에 대해서 100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어떤 fx라는 게 있어요. 그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n인데 얘가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되는 f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생각을 해보니까 n이 1000 이하 중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정수인 걸로 얘가 나눠줄 수가 있을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어때? 얘는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n이 1, 2는 안 되지만 n이 3이라면 충분히 얘는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때 근각계수의 관계를 살펴볼게. 보니까 3하고 1, 즉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하고 베타 합하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3을 이제 더해주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쵸? 다시 봐. 마이너스 3하고 1을 마이너스 3, 1.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베타하고 알파를 빼주면, 그러니까 베타하고 마이너스 알파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찾으면 돼. 아, 반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인 거 찾으면 되겠구나. 그치?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n인 거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 중에서 한 예시가 얘가 3인 거야, 곱한 게. 이 3은 어떻게 곱해져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기 있는 여기 베타 요거 1하고 절대값 3하고 이렇게 해주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빼고 3이지만 여기서 여기 빼면 뭐가 돼요? 2가 되죠. 맞아요? 빼면 2가 되잖아. 절대값이. 빼면 2가 되잖아. 맞아? 절대값 씌운 거. 그러면은 간단하지. 아, 얘가 계속 2 차이가 나는데 두 개 곱해가지고 1002가 되는 거. 그러니까 4, 2 이런 식으로. 5, 3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시키면 곱한 게 자연수. 여기서 여기 빼면 2 남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되잖아. 됐니? 그러니까 얘 어디까지 해주면 돼요? 대충 여기가 30까지 하고 32 곱하기 30 해주면 얘가 3이 6에다가 3, 3, 9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33을 넘어가서 31 해버리면 1000이 넘어가. 따라서 얘가 1부터 30까지 얘 개수만 따라가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개의 인수분해식이 만들어진다? 30개의 인수분해식이 만들어진다고요. 됐죠? n이 960까지. 자주 나와요. 인수분해하는 거. 근각계수의 관계 가지고 두 근 합한 게 마이너스 2가 된다. 즉 알파하고 또 베타를 곱한 게 마이너스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게 n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n이면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n이면서 얘하고 얘를 더한 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래서 정수 중에서 차이가 n이 자연수니까 자연수 중에서 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계속 작은 것부터 쭉 이렇게 나열하면 끝나요. 어렵지 않죠. 됐죠? 근데 되게 자주 나와. 되게 자주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69번까지 나올까 싶지만 이건 좀 그냥 참고로 알아둡시다. n 4제곱 마이너스 16n의 제곱 플러스 1000이 소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얘는 4차식의 인수분해지.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죠? 될래나? 인수분해 됐으면 좋겠네. 안 된대. 유감이네. 그치? 아니 100이잖아. 1000이면 인수분해 안 되지. 여기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쵸? 아무리 곱해도. 이거 어떤 형태야? 보기차식이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n의 4제곱하고 플러스 100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도록 마이너스 20 플러스 20n 제곱 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6n 제곱을 빼주면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들어지지. n의 제곱 플러스 10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n의 전체 제곱이요. 그래서 얘는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0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0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소수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소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소수의 특징.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어.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어. 그쵸? 약수가 1밖에 없어요. 그럼 얘 둘 중에 하나가 1인 거 아니야. 경우의 수죠. 1번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0이 만약에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n이 자연수라는 거 있니? 자연수 n이 있죠. 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9 플러스 9는 0. 그럼 얘는 n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니까 n 이꼴 3 이렇게 자연수 딱 되죠. 그쵸? 근데 두 번째로 저기 뒤쪽에 있는 n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10이 1이라고 한다면 요거 둘 중에 하나가 1이어야지 소수가 될 거 아니야. 약수니까. 태연이 안 됐어? 됐죠? 약수가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 둘 중에 하나는 1이 돼야 돼. 됐어? 루미나 정수줄 잡아. 눈이 현실을 벗어났었어. 정수줄 잡아. 자 그러면 얘는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9가 0이라서 n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3 음수가 나오죠. 자연수 안 되잖아. 그치?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n은 뭐다? 3이다. 끝. 이렇게 소수의 특징 알아두는 추론 문제죠. 다음. 네.
뭐 이상한 거 있어? 저기 세 번째 줄 어디? 여기? 이거 보기차식이잖아요. 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도록 강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바이블 유형원에 있는 내용들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비비냐를 이제 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좀 풀어. 자윤아 걱정돼 죽겠네. 충현 안 그래도 시험 어렵게 나오는데 그치? 충현 시험 어렵게 나와요 원래. 운수는 많이 어려워요. 어? 운수 많이 어려워요. 아니 운사는 제일 쉬워. 운사는 제일 쉬워. 운사는 어이없게 작년에 킬루가 없어서 재작년에도 없었고. 근데 운사는 2학년 때부터 개 어려워져. 1학년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운사는 이런 의도야. 2학년 때부터 조져줄게. 1학년은 편히 와 이렇게. 우리 2학년 때부터 조지자 이렇게. 그래서 좀 사악해요. 다른 학교는 1학년 때부터 오들오들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운사는 그거지. 개구리를 이제 그 천천히 데우면은 자기가 삶아 죽는지 모른대잖아.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핸드폰 집어넣어. 가방에. 안 보일 줄 알았지. 이씨. 자, 272번 좀 별표 쳐볼까요? 이것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학교에서 많이 나왔어. 광명 시험의 특징은요. 기출문제들을 서로 막 다 자기들이 막 기출문제 돌렸어. 몇 개. 이 학교 문제 좋은데? 우리도 갖다 쓸까? 이러면서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272번 한번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271번 풀 줄 알겠지? 예. 일단 72번하고 71번도 한번 해보죠. 봐봐. n의 4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 자, 얘가 잘 들어봐야 돼요. n-1, n-2의 배수. 배수는 얘가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생각해봐. 얘가 자연수고 k가 n-1, n-2분의 n제곱 플러스 n의 4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잖아. k가 자연수니까요. 그쵸? 그럼 첫 번째 단계 n의 4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는 저거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죠. n제곱 플러스 2하고 n제곱 마이너스 1이요. 그쵸? 근데 n제곱 마이너스 1은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돼. 분모는 n-1하고 n-2예요. 그럼 이제 얘하고 얘하고 약분이 되니까 n-2분의 잘 들어야 돼. n제곱 플러스 2하고 n 플러스 1을 곱한 게 자연수이기만 하면 돼. 그럼 얘는 여전히 1차, 얘는 3차죠. 그래서 n 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를 그냥 n-2로 나눠 볼게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2n제곱 n세제곱 마이너스 2n제곱 3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n 제곱 마이너스 6n 8n 플러스 2 플러스 8이요. 그쵸? 그러면 8n 마이너스 28에 16 해서 18이 남죠. 자, 이제부터 이거 해석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n-2로 나누면 얘가 n-2에다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 플러스 18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요 식이. 이걸 n-2로 나누면 n-2로는 못과 나머지. 그치? 따라서 얘가 n-2분의 저기에서 나눈 거의 못과 나머지로 얘를 표현해주면 n-2하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에다가 플러스 18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우재 이해됐어? 지우 이해됐어? 자연이는요? 류민 이해됐어? 오케이. 시연이 이해됐죠? 창빈이는?
자 그러면 얘가 n-2로 앞부분은 약분되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에다가 플러스 n-2분의 18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식이 끝났어.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n도 뭐라고 그랬죠? 자연수라고 나왔죠. 그럼 자연수들의 연산은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자연수가 되겠지. 자연수들 연산해봐야 자연수 되잖아. 자연수 제곱한다고 무리수 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 있는 유리식 형태가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이 유리식의 형태가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맞아요? 자 따라서 요거 이제 안 보이지? n-2분의 18이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저거 유리식 형태가. 그러면 n-2가 18의 약수면 되겠네요. 되겠어? 다시 n-2가 18의 약수인 1, 2, 3, 4는 안 되고 6, 3, 18, 9, 2, 12, 18. 18의 약수면 되잖아. 거기에서 n의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지. n-2가 18일 때 n이 최대네요. 20. 변형 문제 최소값 구하시오. n-2가 1이 되면 되잖아. 3입니다. 최소값은 3, 최대값은 20. 됐어요? 자주 나옵니다 이거. 그 기본 알아두세요.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 학교에서 진짜 자주 나온다. 이거 되게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나와요. 올림푸스 유형편하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 저기 문제 주는 나눠주는 학교 광북 우리는 광북이 없지 여기. 딴 학교 딴 반은 광북이 많은데 그 학교들은 근데 그러니까 소화하고 충해는요 요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비슷한 거 나올 겁니다. 반드시 해줘야 돼요. 광휘는 이번에 점프 문제 보니까 복소수에서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점프 문제는 어려운 거 안 나와. 2차 함수도 점프 문제 어려운 거 안 나오는데 복소수에서 어려운 문제를 3개를 냈더라. 그 얘기는 복소수를 좀 잘 보라는 얘기 같거든. 광휘는 걱정하지만 해줄 거야. 자 다음 273번 한번 추정 문제죠. 2차식. 요거 273번 273번 문제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자고. 네. 근데 명문고 2차 함수가 안 들어갔네요. 명문 2차 방정식까지밖에 안 들어간대. 네. 뭐? 그리고 또 뭐? 2차 방정식 다음이 2차 방정식 다음 2차 함수죠. 그 뭐가 들어간다 했는데 그럼. 2차 함수 초반 들어가지 않을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2차 함수 안 들어갔네요. 안 들어간대? 네. 그럼 뭐가 들어간대? 어. 명문? 제가 그걸 찍어왔는데 선생님한테 보내줘.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 자리 가가지고 꽃장 추기로 했어. 충전. 자연히 애용하잖아. 애용하잖아. 자 273번 한번 볼게요. 창민이 풀어봤어? 풀어봤어? 저기 광명은 내가 일요일에 보고 다시 해서 줄게. 톡으로 보내줘도 되고 각 개별로. 자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3 태연이 풀었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를 거기 밑줄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2차식 ax로 나눠도 2차식이죠? 목하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야. 근데 bx라는 ax와는 다른 2차식으로 나눠도 똑같이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래요.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일단 이게 ax로 나누든 bx로 나누든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니까 이걸 이항을 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2x 없어지고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x에다가 1 대입하면 0 되는 거 보이죠? 안 보이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4잖아.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x의 제곱 3x 제곱이죠. 마이너스 4x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랬더니 얘가 1차식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가 두 개로 인수분해돼요. 이렇게요. 자, 그럼 문제 다시 조건 다시 볼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2차식 ax, bx거든? 근데 요거 인수분해 3차, 그러니까 1차식 3개 가지고 서로 다른 2차식을 만들려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ax를 x-1, x 플러스 1, x-2라고 해주면 x 플러스 1, x-2라고 해주면 bx는 얘하고 얘 ax가 요거 두 개 가졌잖아. bx는 서로 달라야 되니까 x-2의 제곱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추정하는 문제야. 물론 ax가 x-2의 제곱이어도 되고 bx가 x 플러스 1, x-2여도 돼. 그러니까 그런 시비를 갖다가 우리 저기 문제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ax 플러스 bx 더한 거를 동시에 뭐로 나눴대? x-5로 나눈 나머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x에다가 5를 a에다가 5 대입하고 bx에다가 5 어떤 식이라도 5를 대입하면 그 값이 달라지지 않게 신경을 써준 거죠. 끝. 쉽죠 이건? 추정 중에서 제일 쉬워요. 됐어요? 3차식인데 그러니까 요거 나머지가 같으면 넘겨.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서 그 중에 두 개씩 껴맞춰가지고 ax 또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bx, ax 또는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서로 다르게. 그치? 그러니까 조합할 재료가 x 플러스 1 하나랑 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하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나머지 하나는 x 마이너스 2 두 개를 동시에 가지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지. 됐나요? 넥스트. 자, 넘겨서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274번 요건 풀어보면 되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276번은 진짜 단골 묻는 거지. 진짜 단골 묻는 거지. 진짜 276번? 한번 해봐. 276번 한번 해봐요. 이 정도는 이제 풀 수 있어야 돼. 식은색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좀 보여야 돼요. 276번 한번 풀어봐요. 기본 문제를 열심히 풀었던 친구라면 이거 A하고 B하고 C하고 차수 비교한 다음에 차수가 A 2차, B 2차, C 2차니까 아무 차수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인수분해부터 먼저 하고 추론합시다. 그냥 인수분해 형태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40일 때 넓이 구하는 문제 추론을 한번 해봐야 돼요. a제곱 b 마이너스 a제곱 c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힌트 알려줬잖아요. a하고 b하고 c하고 차수가 모두 같으니까 나는 a에 대해서 2차식 a에 대한 내림 차수를 묶을게. b 마이너스 c a항이 있는 거 마이너스에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a 마이너스 b제곱 a 플러스 c제곱 a 이렇게 돼 있죠. a 마이너스 b제곱 a 플러스 c제곱 a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bc 하고 b 마이너스 c요 그쵸. 그래서 얘가 0입니다. 그래서 묶어주면 b 마이너스 c 묶이고 a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b 플러스 c a 플러스 bc는 0. 그럼 얘는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가 0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문제를 풀 게 아니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0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 a가 2b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삼각형의 모양을 추론해야 돼요. 이제 일단 얘가 전부 0인데 a하고 b하고 c하고 같으면 0인데 a가 2b니까 일단 a하고 b하고 c하고는 같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a가 2b니까.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제 a에다가 2b a가 2b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3b 플러스 c가 40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식에서 a하고 b는 절대 같지가 않지. 그치? 그러면 b가 c하고 같은 경우와 a하고 c하고 같은 경우가 나와요. 일단 b하고 c하고 같은 이 식은 이제 우리가 변치 않는 식이잖아. 왜? 문제 조건에서 a가 2b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식은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죠. 따라서 1번 b하고 c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c에다가 b 대입하면요 4c가 40이 돼요. 그럼 c가 10이 되고 b도 10이 되고 a가 2b가 되니까 a는 20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죠. 왜? 두 개 더하면 20이랑 같잖아.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b하고 c하고 같지는 않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a하고 c하고 같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b하고 c하고 같지는 않고 a하고 c만 같은 거지. 그러면은 아까 a 대신에 b 대신에 3b, c 나타내야 되죠. 얘가 c에다가 a 대입하고 b에다가 2분의 a 대입해주고 c에다가 a를 대입해주면 얘가 3b 2분의 3a인가요? 2분의 3a 플러스 a가 40이죠. 따라서 2분의 5의 a가 40이니까 a는 5분의 2 곱하기 40이죠. 16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b가 a니까 b는 8이고 a하고 c하고 같으니까 c도 16 이렇게 되면 3개 다 더해주면 40 되지. 그치? 자, 그럼 넓이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6, 여기가 16, 여기가 8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자, 밑변을 그어주면 여기 길이 4가 되겠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16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거 높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넓이 끝났네.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높이 해주면 끝나죠. 됐슈? 이 정도까지는 인수분해에서 이제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계산이 조금씩은 복잡해지는데 항상 기본에서부터 그 다음에 문제 조건 가지고 추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추론 형태. 됐나요? 됐죠?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제만 풀어주면 됩니다. 274번 셀프로 한번 풀어볼까? 274번 한번 보죠. 이왕 한 김에. 오늘 이 단어까지가 목표였으니. 74번 한번 풀어봐요. 이거 좀 의외성이 있어서 그래. 그런 의외성을 좀 봐줘야 돼요. 이게 의외로 만만치 않은 이유가 75를 끌어다가 가지고 와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의외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고 그랬지? 식은 여기까지는 다 세울 거예요. 그치? 근데 저거를 인수분해를 하니까 안 되죠. 그쵸? 조건은 A하고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좀 활용을 해볼 건데 아무래도 안 묶여. 그치? 죽어도 안 묶여요. 자, 그럼 여기 봐. 얘가
공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묶이지도 않고 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잘 봐. 일단 75는 잊어버려. 75는 잊어버리고 이 식을 A하고 B를 갖다가 차수를 비교하면 A하고 B하고 차수가 같죠. 그래서 나는 얘를 A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의만 할 거야. 4A 세제곱 플러스 8BA의 제곱 플러스 5B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A, B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기 복잡하니까 이때 내가 내림차순으로 묶을 문자를 X로 한번 바꿔볼게. 그냥 4X 세제곱 플러스 8BX제곱 플러스 5의 B제곱 X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그럼 저기 X에다가 뭘 대입하면 0이 될까를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따라서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B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왜? 요거 B 세제곱 없어야 되잖아. 그치? 개수를 딱 봤더니 4, 8, 5, B 이렇게 해서 4, 8, 5, 1 이렇게 되고 뭔가 지금 얘하고 묶으면 딱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B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B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B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게 9B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9B의 세제곱 해서 0 되죠. 그쵸? 여기까지 해야 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A, B 이렇게 했을 때 내가 A를 미지수로 보고 B를 개수 또는 상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준 그 문자를 미지수 X처럼 보고 그거와 관련이 없는 문자들은 개수 또는 상수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관점을 좀 바꿔주면 내가 X에다가 뭘 대입하면 저걸 0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이런 아이디어가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X가 A니까 자 얘는 뭘 인수로 가죠? X를 A로 바꾸면 A가 마이너스 B,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갖다가 대입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합시다. 3A의 세제곱이요. 그 다음에 8BA 제곱 나와야 되지. 3BA 제곱 아니지? 제곱 3BA 제곱 나왔으니까 여기 플러스 5BA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됐어? 계속 여기 A 제곱을 맞춰주는 거예요. 8BA 제곱이어야 되잖아. 얘에서 이미 3BA 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서 5BA 제곱이 나와서 8BA 제곱이 돼야 되지.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 여기에 B제곱은 좀 맞춰주죠. 이렇게요. 개수만. 자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요거 인수분해 되잖아. 3하고 1 그 다음에 여기 3하고 1 응? 왜 안 되니 너? 4A 제곱 아니에요? 어머 4 야 그럼 여기도 바뀌어야 되는데? 8 여기 4 이렇게 되죠. 야 그러면 얘는 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됐어? 자 그럼 꼬라지를 봐. 75를 내가 소인수분해로 하면은 25 곱하기 3이잖아요. 제곱 곱하기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형태 2A 플러스 B가 5고요. A 플러스 B가 3. 이게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건이에요. A하고 B가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저희 가능한 거예요. 인수분해를 했을 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아무리 해도 75를 끌어와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꼬라지야. 공식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해봐라. 이걸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A 자리에다가 다른 문자를 B에 관련된 문자를 대입해서 저게 0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A하고 B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됐어요?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 이게 계속 그래서 이 고난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관점을 바꿔주고 배운 걸 갖다가 활용을 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학교에 선생님이 뭐 문제 풀어줬을 때 이해가 가고 고난도에 대해서 조금씩 적응해 가는 거지. 이런 고난도 문제 보는 관점이나 미지수 다루는 거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주면
2학년 때 2학년 때 수학이 조금은 편하게 나가와요 진짜로. 잘 알아둬야 돼. 근각계수의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됐죠? 자, 다음 복소수는 학교별 기출문제에서만 보고 여기 있는 C단계는 넘어갈게요. 너무 짜쳐. 자잘해.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 여기서는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기출문제 가지고 기출문제하고 여러분들 저기 뭐지? 그 학교 프린트 나눠주는 거 그거 보는 게 복소수는 좀 편해. 상대적으로 복소수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 자, 다음 2차 방정식 C단계 보죠. 2차 방정식과 4단원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좀 풀어내야 되는데 뭐 한 두세 개만 풀면 시간 다 되겠네. 자,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틀. 어떠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된다고 했죠? 베스트는 이제 2차 방정식 풀이는 여러분들하고 말하면 입 아프잖아, 그치? 판별식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가 정말 중요한 킥입니다. 판별식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대부분 저 판별식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일단 530번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광유에서 비슷한 문제 하나 나왔어. 자, 2024에 x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023 곱하기 2025 x 마이너스 1 이꼴 0.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우리가 푼 것처럼 개수가 2024 이렇게. 그 다음 여기 1이죠. 근데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 있는데 얘네들하고 얘네들을 이렇게 해주어가지고 2023 곱하기 2025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거 두 개 곱해주면 2024 이렇게 되지. 잠깐만. 2024 요게 2024 요거 이렇게 안 되나? 2024 2024 1 더하기가 아니었구나. 엄마 뭘 x로 줄까요? 알파, 베타. 2024가 저기 요렇게 곱해가지고 2023, 2025를 만들어야 되지. 그치? 2023은 2024 마이너스 1, 2025는 2024 플러스 1, 그치? 그러면 2024의 전체 제곱이야? 맞죠? 2023, 202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2024가 두 개. 2024 202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23 요거 이따가 다시 해보자. 왜 갑자기 안 보이지? 이따가 다시 해보고 다음에 531번 교육청 기출문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ABC가 유리수거든요. 이거 함정 문제야. AX제곱 플러스 루트 3BX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꼴 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A하고 B하고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마침. A하고 B하고 C도 우리가 익숙하게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주어졌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신나서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인데 나 배웠어. 뭐 배웠어? 켤레근 배웠어. 이래 놓고 2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이라고 하면 다 깨져요. 여기 봐야 돼요. 왜요? 왜 다 깨져요? ABC가 유리수가 아니라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모두. 근데 루트 3b는 무리수잖아요. 그쵸? 그럼 다른 한근하고 ABC 구하라고 하는 조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른 한근을 베타라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잘 봐. 여기 x에다가 이게 켤레근이 안 통하면 x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을 다 넣어야 돼요. 루트 3 b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c는 0이요. 이렇게 다 대입해요, 일단. 그래서 얘를 다 전개를 해줘. 4 플러스 3 플러스 4 루트 3 플러스 2b 루트 3 플러스 3b 플러스 c 이렇게 다 전개해줘. 그 다음에 루트가 있는 거 루트가 없는 걸로 묶으세요. 어떻게 묶으면 돼요? 7a
플러스 3b 플러스 c. 아우 이거랑 막혔어. 분필 먹은 것 같아. 2b 루트 3하고 여기 4a 루트 3 있잖아. 플러스 2b 플러스 4a에 루트 3, 루트 3끼, 루트 있는 거하고 루트 없는 끼리 묶어줘요. 그래서 잘 들어. 어떤 이론을 쓰는 거냐면 무리수가 같을 조건이라는 걸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무리수 있는 거하고 유리수 부분이 0인데 얘 전체가 0이 되려면 7a 플러스 3b 플러스 c도 0이 돼야 되고요. 2b 플러스 4a도 0이 돼야 돼요. 됐나요? 따라서 여기에서 b가 마이너스 2a, 선생님 abc 다 안 나오는데요? 상관없어요. b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7a 마이너스 6a 플러스 c가 0이라서 여기 있는 c가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ax에 제곱하고 b에다가 2a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a의 x 마이너스 a 이꼴 0. a 다 a가 0이 아니니까 a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푸냐고? 근해공식 대입하면 되잖아. 근해공식. 이건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식에 대입하면 뭔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베타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을 한 번 더 계산해주는 스타일이 되겠죠. 됐어요? 네. 오케이. 어이구 끝날 때가 되니까 아주 표정이 폈어. 피곤이 풀렸어? 끝날 때 되니까?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